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네, 오늘은 갑자기 또 저희 OPD가 저희 직원들이나 부동산 관련된 거 질문하고 싶어 하는 분들,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고민하는 젊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좀 질문 사항들을 좀 받아봤나 봐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라고 하는데, 저는 그 알파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알파카 내에 있는 계열사 중에 중개법인이라고 해서 거래라는 회사가 있고, 빌딩 관리를 또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기업들이나 개인들을 컨설팅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가 있고요. 빌딩 임대 관련된 것도 저희가 그걸 분석해드리고 있고, 임대도 구성하고 있는 임대사업부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마케팅 쪽으로도 같이 도와주고 있는 마케팅 사업부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모두 다 서비스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항상 좀 생기 있게 열심히 하고 있는 알파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동산을 하게 된 이유.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릴 때 바둑도 제가 한 3년 이상 뒀고요. 바둑이요? 제가 그때 어릴 때 너무 덜렁거리니까 바둑을 시켰어요, 집에서. 취미생활로 이제 구기 종목도 되게 많이 하고 야구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게임을 하게 됐죠. 프로게이머 지망생으로서 이제 프로게이머 관련된 업을 조금 했었고, 저희 이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최태성 선생님이라고 선별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역사에 대해서 되게 교육을 많이 시켜주셔가지고 저도 거기에 좀 감명받고, 나도 역사 선생님이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제가 07 군번인데 2달 후임이 제가 이제 병장 때쯤인가 자기네 집이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한번 보러 오래요. 그래서 휴가 나와가지고 그 후임네 집을 갔는데 반포자이 80평대인 거야. 와, 진짜 저는 그런 집 처음 봤어요. 그 당시에 거실이 2개야. 엄마 아빠 거실 있고 자기네 거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집을 구경시켜주는데 와, 대박이다. 2009년도 준공이거든요, 반포자이가. 그때 신축 아파트에 으리으리하게 좋은 그 터보 채널이 나오잖아, 최근에. 조경도 너무 좋고 아파트 단지 너무 좋잖아요. 그거 보고 야,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지 내가 뭐하고 있었나 그동안. 대박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네 아빠 엄마 뭐하냐 이랬더니 부동산 한대요. 대치동이랑 강남에서. 부동산은 부자 돼. 그러니까 부자 된대요. 그래서 아, 이거 길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쪽으로 가게 됐죠. 그러면 처음에 일을 시작한 곳이 원빌딩이라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때 원빌딩 팀장이 그 학교에 취업 설명이 왔거든요. 저희가 막 안 들었거든요. 솔직히 뭐 부동산 회사가 해봤자, 전 그때 막 지적공사 공무원 준비하고 있었거든. 갑자기 또 갔는데 제가 학교에서 막 1등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가 그래서 등록금을 낸 적이 없어요, 거의. 이제 막 이렇게 딱 다리를 꼬가지고 취업 설명회에서 아, 애들이 듣지도 않는데 뭐하러 해요, 그냥 저희는 놀면서 1억 벌어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건방진 거야.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관상을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관상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분명히 저 얼굴이 1억이 아니거든. 잠깐 끝나고 나무라고 했어요. 하도 궁금해서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봤는데 진짜 그 1억 버는 게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생각해서 저기서 한 번만, 나이도 젊은데 한 1년 정도만 한번 일해보자, 경험 삼아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죠. 그래도 워낙에 큰 회사였고 기타 부동산들에 비해서는 되게 교육적인 거나 시스템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스타일의 회사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뛰어드신 이후에 분명 힘들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힘들었던 일들을 어떻게 극복하셨을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자체가 프리랜서예요. 자기가 일하는 만큼 성과를 가져가는 일이다 보니까 저는 한 5년간은 돈을 잘 못 벌었어요. 그때 당시 생각나는 게 월급이 30만 원이었거든? 이게 월급이 아니라 활동비라고 해. 30만 원 받으니까 이거 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녁에 막 대리운전도 뛰고 알바하고 저녁 주말 알바하고 돈을 못 버는 기간 동안에 그래도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자존심이라는 게 좀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는데 왜 내가 돈을 못 벌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이기기 전까지는 무조건 버텨보자 라는 생각으로 사실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저는 제 스스로는 이 업을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 약간 경쟁의식과 또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버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동생 중개법인 대표인 예슬 대표한테 돈도 많이 빌렸어요. 30만 원 받는데 점심 먹는 것도 사치였거든. 그래서 강남에서 그 역삼동에 마실이라고 하는 음식점을 하던 친구가 있는데, 점심시간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이 3시부터거든. 그럼 3시부터 점심을 먹어요. 직원 식사들끼리 스탠리를 먹는데 항상 거기 가서 먹었어요, 스탠리를. 그 친구들한테도 되게 고마웠던 그런 일화들이 있네요.
영업직이라는 게 그래도 부동산 활동비를 주는데 뭐 사실 보험이나 자동차나 뭐 안 주는 데 많거든요. 개인 영업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적성에 맞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버텨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해결의 변증법이라고 해서 시간의 축적, 양적인 변화가 축적돼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 여러분들도 조금 더 그런 면에서 도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요즘 굉장히 바빠 보이시던데 시간 관리나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나한테 관대하지 말자예요. 스스로한테 관대하기 시작하는 순간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나는 젊고 제가 이 나이 때 아니면 열심히 할 수 있는 나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에 비해서 지금 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의 체력과 저의 삶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과연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이제? 내가 과연 그런 텐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가 되게 두려워지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1월 1일에 비해서 한 7kg 빠졌거든요. 올해 제가 목표가 일단 원래 다이어트 및 건강관리. 제 인스타 보시는 분들 알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운동해요. PT도 하고 필라테스 하고 야구하고 등산도 하고 그다음 기본적인 걷기, 기타 활동들 이런 걸로 해서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운동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일적인 거에서는 저는 하면 1이고 안 하면 0이다라는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시도해봐요. 시도해보고 저지르면 거기서 수습하면서 배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저지르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수습할 것도 없으니까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예를 들어 대표나 좀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서는 사실 저지르는 게 좀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직원의 입장이면 좀 저질러 봐도 돼요. 결국에 그런 걸 수습하려고 팀장이 있고 대표가 있고 더 위에 있는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싸워보고 부딪혀보고 조금 더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날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가장 먼저 세일즈 해야 되는 사람은 내 주변 사람들이에요. 오피디님은 저를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 저를 가장 인정하는 게 뭐죠? 성실함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성실함, 꾸준함, 변함없음, 그렇게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요. 일단 지각하지 말자. 그 다음에 주말에도 웬만하면 회사 나오자. 내가 열심히 하면 알아서 따라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를 인정해 주는 순간 외부에 있는 사람도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꼭 지키자. 성실함, 게으르지 않는 거, 무조건 좀 도전적인 자세로 하면 1이고 안 하면 0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남는 거, 그거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사람들이 아침에 일할 때가 가장 고통스럽잖아요. 네. 혹시 대표님만의 아침 습관 뭐 그런 게 있나요? 저 진짜 이게 좀 병적인 건데, 저는 요즘에 누워있으면 시간이 아깝더라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하고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해야 될 것도 너무 많다 보니까 거의 잘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쉽게 일어나는 게 빨리 회사 가야지 할 게 많은데, 본인도 그렇잖아 사실. 요즘에 오피디님도 내가 알기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원래 좀 부지런한 편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신문 읽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무조건 아침형 인간을 되게 지향하는 편이라서 무조건 아침형 인간을 하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어린 시절 대표님이 바라던 모습이 지금은 되셨나요? 혹시 앞으로는 또 어떤 삶을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평점으로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 시절에 바라봤던 제 삶보다 훨씬 잘 된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시야가 좁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일들과 이런 많은 직원들과 소통하는 회사를 만들고 이런 유튜브를 하고라는 거는 제 인생에서 별로 상상해 본 적이 없던 기억이에요. 그냥 흘러가면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릴 때 막 되게 제가 리더십이 좋았지 않았냐라는 얘기들 하는데, 저는 초중고 반장, 부반장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후천적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더 잘해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막 공부하고 뭐 하다 보니까 바뀐 것 같아요. 사람 습관, 목소리 톤도 다 바뀌었고, 제가 실제로 저는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스피치도 교육을 받았고, 최근에는 요가도 좀 해봤어요. 심리학도 많이 했었고, 최근에 뭐 일본어도 한번 배워볼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어릴 때는 또 즙잔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저희가 뭐 중고등학교 때 IMF 때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서원동이라고 해서 인천에 있는, 거기가 재개발하기 전에 약간 판자촌 같은 데 살았었고, 그때 뭐 푸세식 화장실 썼거든요, 중학생 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서울에 와서
창고형 집에서 또 살다가 군대 갔는데 또 집이 없어져가지고 방황하고 뭐 이랬던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저보다 더 힘들었던 분도 많았겠지만 저도 되게 힘들었었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항상 그 결핍이 강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릴 때 돈을 버는 기준과 지금 버는 기준이 달라져서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낫지 않았나, 이런 돈적으로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타 뭐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잘 안 된 부분들 좀 있어요. 100% 다 잘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좋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바라나, 저는 돈을 조금 벌어보니까 너무 많이 버는 거는 물론 좋지만 행복하게 살자가 좀 마음들이 바뀌었거든요. 어차피 지금도 제가 많은 거를 어느 정도 누리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이 한참 더 많아도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즐거운 거를 엄청 찾아다니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이 요즘에 진짜 재밌어. 돈에 대한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연히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 같아. 돈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고 돈을 잘 벌어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행복한 걸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알파카 부동산 사업의 최종 목표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 관련업을 10여 년을 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저런 거 안 돼, 상상하면 저런 거 어차피 답 안 나와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 많은데 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개발 회사 유능한 분들 많이 모여있는 개발 모임을 2군데를 나가고 구글 분들하고 굉장히 요즘 미팅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를 많이 교환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같은 경우도 아침 6시 반에 구글 미팅 있어. 6시 반에요? 보통 구글 아침에. 이상한 사람들이야. 무조건 아침 아니면 밤늦게. 이제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대화들을 하다 보니까 깨이더라고요. 아, 내가 생각하는 거 되겠는데? 이거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진짜 시야를 넓히자. 사람은 아는 만큼 보여요. 5천만 원 버는 사람들하고만 모여있으면 5천만 원의 생활밖에 몰라. 근데 내가 1억, 2억, 3억에 있는 시장에서 나가다 보면 1억, 2억, 3억에 있는 시장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진짜 넓어, 생각보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시야를 좀 더 넓히면 더 욕심이 생기고 더 목표의식이 생길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시야를 점점 좁히는 경향들이 있어요. 터보 형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야, 불편한 사람 만나. 네 편한 사람만 만나지 말고. 제가 올해 초에 약간 슬럼프가 있었는데 터보 형이 그 얘기했어요. 야, 너 맨날 편한 사람만 만나고 자기 만나면 맨날 뭐라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안 만나네요. 후사를 주니까 너 안 만나냐. 그러고 아니,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약간 내재적으로 저한테 있었나 봐요, 이게. 그래서 그 이후로 터보 형이랑 매주 다시 유튜브를 찍자 라고 하면서 또 정신교육을 다시 받고 있는데, 결국 내가 편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다 보면 편해지고 루즈해지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점점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내가 비슷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터보 형이랑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내용이, 정말 인사이트 뛰어나고 공부 많이 해요. 진짜 터보 형은 유튜브에서 정말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유튜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정리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형이랑 같이 방송하는데 욕먹지 않고 비슷하게 따라가려면 저도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형이랑 같이 유튜브를 하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고, 정말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그래도 이런 분야에서 똑똑하게 된 것 같아요. 어릴 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자주 만나는 사람 5명의 연봉의 평균이 내 연봉이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멋진 분들도 있겠지만, 도전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나이가 좀 더 어렵고 불편한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좀 고민해서 만나면서 공부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터보 형이랑도 저희가 얘기하는 게, 터보 형이랑 저랑 그 외에도 저희가 10명, 15명이 거쳤었어요. 정말 많은 같이 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 살아남은 건 몇 명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불편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공할 때까지가 버티지만 하고 나면 싫어하거든. 저도 사실 그런 게 조금 있었고, 듣는 길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저는 절대 잊지 않고 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배우시고 도전적으로, 특히 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영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여러 가지들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못 지키니까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면 바뀌는데, 그 기본적인 거를 잘 안 지키시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야구를 그 레슨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야구 관련된 것도 하는데 딱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진짜 기본기구나.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습할 때는 정말 그 레슨대로 최대한 지켜서 해라. 대신 실제로 나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연습했던 게 배워져서 실제에서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걸 제가 좀 느껴봤거든요. 역시 확실히 기본기들을 차곡차곡 쌓고 나니까 실전에서 다 보여지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걸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 사회의 모든, 사실 저는 알고리즘이나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일 생각하고 있는 그 기본들을 잘 지켜서 차곡차곡 나를 쌓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